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전공학 22강 우리 교재로 보면 11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78회 4교시 나왔던 차단기 용량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송배전공학 22강 올해 2월 2일 날 유튜브 영상을 이미 공유하였으니까 유튜브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104회 4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제 출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왔던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101회 3교시 나왔던 문제죠. 단락 용량 증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경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같이 내용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되겠습니다. 예제 12-7번이죠. 자, 그림 A 및 B와 같은 3상 3선식, 그 다음에 3상 4선식 선로로 평형 3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전선로 내의 손실 비율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은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예상 문제인데, 자, 변전소 접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성점 접지의 목적, 변전소 접지의 목적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우리나라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을 사용하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단상 2상, 단상 3상, 3상 3선과 비교 설명하라.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습니까? 송전 방식은 정해진 구간 내의 선로에 최대한으로 많은 용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송전 방식의 결정 포인트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배전 방식은 어떻게 해요? 이미 확보된 송전 용량, 그죠? 내가 받은 이 배전 용량을 분배를 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처럼 두매 상골까지 어떻게 됩니까? 선로를 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전선량을 비교해야 된다. 전선량. 이 전선량이 바로 전선 금액이 되겠죠. 이것은 전력 손실률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배전 방식은 전선의 총량, 전선의 금액, 이것을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건 이거 비교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문제 7번 예제 12-6번 나왔던 단상 2선식 배전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3상 3선식 배전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보낼 수 있는 전력을 비교해봐라. 이건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 금방 푸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단락 용량 경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용량 증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경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오늘 이게 25점짜리로 출제되었으니까 25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고 같이 연관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단락 용량 증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경감 대책에 대한 거니까 크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단락 용량 증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경감 대책, 이렇게 되겠죠. 근데 크게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대가 미치는 영향, 그러면 첫 번째 왜 증대가 됩니까? 그렇죠. 단락 용량이 왜 증대가 되느냐. 그래서 증대 원인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증대 원인을 적어놓고 나서 그래서 이 증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단락 용량이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경감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경감 대책이면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세우는 거냐? 설계 시의 대책을 세우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설계 시의 대책. 그래서 단락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설계.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락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돼? 운영상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서술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볼게요. 자, 단락 용량 증대가 왜 된다고 했었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PN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PN은 계통의 부하죠. 결국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는 부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단락 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부하 증가와 더불어서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를 따져봐야죠. 우리가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에 증가하기 위해서 무엇이 증가해야 되냐면 발전량이 증가해야 되고, 또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송전해 줘야 될 것이냐를 고려해 봐야 되니까 송전선, 배전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선과 모선 사이의 송전선의 회전수도 증가하겠지만 또 모선과 모선 사이의 새로운 송전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송전선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회로적인 입장에서 보면 임피던스가 계속 새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환상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개통이 증대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임피던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통이 증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감소하는 것, 그게 바로 단락 용량이 증대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 용량이 증대를 하는데 이 단락 용량이 증대해서의 장점이 아니고 이 개통이 계속 방사상 또는 뭐 환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런 단락 용량이 증대하는 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감소하는 이러한 단점만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저 장점도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개통에 이 망들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융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곳의 변전소 또 한 곳의 송전선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타 인근에 있는 변전소에서 또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력 융통이 가능하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설비들이 계속 변압기든 발전소든 어떤 이런 기기들이 있는데 이 기기들에 대한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라고 하는 이런 데 장점도 존재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다 다 뭐 서술할 필요는 없는데 개통이 커지게 되면 이런 단락 용량 증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영향은 여러분들 답안지를 아주 잘 쓰셨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의 대책, 운영상의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자체가 그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은 아주 제너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문제는 25점짜리로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고득점을 맞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전체 몇 페이지로 가져갈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25점짜리는 2페이지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적인 이런 문제 같으면은 3페이지 전후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한 반 페이지에서 한 4분의 3. 그 다음에 경감 대책. 이건 이제 크게 아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다 소요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림을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감 대책을 할 때 실제로 우리 계통에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대책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선순위, 후순위를 고려를 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답안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용량 증대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계통 설계 시 상정 구장에 대한 차단 불능 상태가 초래되는데, 1번 전력 계통의 부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2번 부하 증가 시 계통의 병렬 접속으로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이건 당연히 감소하고, 그래서 기설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상회하는 고장 용량이 발생한다. 그래서 3번은 커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단락
용량이 증대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번 놓고 가로 열고 단락 용량 증대 원인 이게 먼저 적어주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이게 2, 영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갔으면 아주 더 좋았던 답안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차단 용량으로 교체, 필요했던 경제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증대에 대한 유도장애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직렬 기기들이 직접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과전류 강도가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격 전류에 40배짜리 기기를 써야 되느냐, 그다음 전격 전류에 75배, 뭐 150배 어떤 걸 쓸 것이냐. 근데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단락 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75배가 아니고 150배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도 이제 적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장 전류 증대하니까 당연히 유도장애 증가하겠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차분하게 적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과전류 정서라고 하죠. 보호 계정기 비오차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정정, 즉 세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더 적어주시면 이제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락 용량 증대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 여기 이분도 이제 설계, 개통 건설 시 이 대책 이렇게 잘 표현해 놓으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는 뭐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하면 전압 강화 증가하거나 전압 변동률 증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발전단에 가까운 기기들, 뭐 스텝업 TL이랄지 아니면 발전소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임피던스를 한번 채용해 볼 방법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를 채용하자 이런 얘기죠. 리액터를 개통에 투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값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서 단락 용량이 커졌으니까 리액터를 증가해서 개통의 X값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좋은 답안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개통의 분할 모선을 분리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HVDC에 보면은 P2P, 그 다음에 뭐 BTB, 그 다음에 멀티터미널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투백 방식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개통을 교류와 교류를 직류로 연결하니까 이 직류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개통이 분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답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전압 개통으로 승합해라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제한기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LC 직렬, 그다음에 고장시에는 병렬로 해서 임피던스를 증가해서 단락 용량 경감시킨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가 초전도 한류기를 채용해라.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초전도 한류기를 채용할 때 키워드는 뭐였냐면 퀸칭 이펙트였습니다. 그렇죠? 퀸칭 이펙트. 그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됐는데 여기에 퀸칭 이펙트 잘 설명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리티컬 포인트, 3개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 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중인 설비의 단락 용량 증대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차단기 단락 용량 증대됐으니까 차단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교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기기들의 단락 강도도 증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전류 강도도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고장 전류가 이제 증가되니까 이제 통신선의 유도장애 증대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통신선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차폐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차폐선의 효과까지도 갖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답안지는 연구반에서 나올 답안지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안지도 아주 무난하게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단락 용량 증대 개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 이제 단락 용량이 왜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적어주시면 25점짜리로서는 좀 더 퍼펙트한 내용이 되겠다. 뭐 경감 대책 다 쭉 알고 계신 내용을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단락 전류 경감 대책에 대해서 바로 그냥 들어갔네요.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 개통전압의 승합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입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고장 전류 제한기 뭐 이런 그림도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답안지는 흐려서 잘 나올까 싶은데, 그래서 계통에 미치는 영향 쭉 잘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경감 대책.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갔죠. 경감 대책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시 대책, 운영상의 대책 이런 부분도 같이 작성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도 역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락 용량 증대 원인과 영향, 그렇죠? 원인과 영향. 그 다음에 설계시 고려할 사항 들어가 있고요. 단락 용량 증가시, 운영 중에 이제 증가시, 이런 이제 대책, 이런 내용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안지는 아주 우수한 답안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답안지들은. 그래서 이 답안지들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